이제 화면의 상단에다가 액션바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우리가 만든 레이아웃이 들어갈 곳을 넣고요. 그 다음에 액션바 안에도 탭 버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었죠. 이제 실제로 한번 이 안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안에 넣으려면 일단 여기에 프래그먼트가 필요하겠죠. 우리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봅니다.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도 되겠죠? 자, RES 밑에 레이아웃에다가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패키지 이름 안에다가, 자, 자바 소스 파일 하나 만들어서 두 개를, 자, 인플레이션해서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RES 밑에 레이아웃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눌러서 새로운 레이아웃 만들어 봅니다. 자, fragment 1.xml이라고 해서 XML 레이아웃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OK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 프래그먼트가 탭 버튼을 눌렀을 때 보일 첫 번째 부분 화면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프래그먼트 1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 이제 버튼, 텍스트 뷰 이런 것들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되고요. 텍스트 뷰를 저는 먼저 한번 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 하단에 텍스트라고 하는 탭 눌러서 속성을 조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텍스트 뷰의 텍스트 속성에다가 자, 첫 번째 화면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그리고 자,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 사이즈라고 해서 글자 크기를 40dp 정도까지 한번 늘려봅니다. 자, 그리고 버튼 자체는 뭐 그냥 다음 뭐 이런 버튼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프래그먼트를 만들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배경 화면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다. 자, 배경 화면의 색상을 설정해 보겠다라고 하면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최상위 레이아웃에서 안드로이드 땡땡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을 넣으면 되죠. 그리고 이미 있는 속성, 자, add 안드로이드 땡땡 컬러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API에서 제공하는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홀로 자, 뭐라고 할까? 홀로 블루 브라이트라고 하는 걸로 한번 배경색을 지정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탭으로 와보면, 자, 그러면, 자, 배경색이 지정된 화면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게 이제 부분 화면으로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탭 버튼을 눌렀을 때 보이는 부분 화면이 되겠죠. 자, 요거를 fragment 1.xml이라고 하는 거를 왼쪽에 프로젝트형에서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C 레이아웃 선택하고 컨트롤 V 눌러서 자, 복사를 해봅니다. 자, fragment 2.xml로 한번 해보고요. 자, fragment 2.xml에는 텍스트 뷰에 보이는 글자를 자, 두 번째 화면으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백그라운드 색상을 자, 홀로 뭐라고 할까요? 오렌지 그 다음에 오렌지 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요걸로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프래그먼트의 화면은 자, 요런 형태가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 fragment 3.xml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fragment 3.xml을 만들고 자, 이거는 세 번째 화면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자, 이 최상위 레이아웃의 색상은 자, 홀로 퍼플이라고 하는 걸로 보라색 계열로 한번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 탭을 더블 클릭해주면 자, 이게 너무 크게 보이거나 하는 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겠죠. 자, 세 개의 프래그먼트를 위한 XML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바 소스 파일이 있어야 이 프래그먼트를 자, 인플레이션 한 다음에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자바의 패키지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자바 클래스 누릅니다. 새로운 클래스의 이름을 자, 프래그먼트 1이라고 하고요. 슈퍼 클래스라고 해서 뭘 상속할 거냐? 프래그먼트를 상속하겠다. 그래서 android.support v4 app 밑에 있는 자,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OK 누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이미 프래그먼트 만들어 봤으니까 이게 자, 이게 자꾸 프래그먼트 만드는 과정을 반복을 해보셨으면 좀 덜 생소할 겁니다. 그죠? 자, 이 안에서 이제 이 소스 파일에서 이쪽을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method. 그 다음에 자,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 자, 수명주기,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자, 메소드를 찾죠. on create view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이 안에서 여러분이 레이아웃을 인플레이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OK 누르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가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코드 한 줄을 없애주고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파라미터로 받은 인플레이터를 이용해서 인플레이트라고 하고 r.layout. 프래그먼트 1이 첫 번째 프래그먼트를 위한 레이아웃이 되겠죠. XML 레이아웃. 이거를 파라미터로 받은 컨테이너가 이 프래그먼트의 최상위 뷰니까 여기다가 자, 인플레이션에서 붙여달라. 자, 그리고 false라고 하면 이 프래그먼트 자체가 액티비티로 올라갔을 때 동작을 하니까 일단 바로 붙이지 않도록 false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뷰 그룹이라고 해서 루트 뷰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할당할 수가 있죠. 자, 리턴되는 게 최상위 뷰가 될 거고요. 그걸 이제 뷰 그룹이라고 하는 타입의 변수로 받아서 리턴을 해줍니다. 루트 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onCreate view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fragment 1.xml에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가서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fragment 1이라고 하는 거를 복사해서 fragment 2, 그 다음에 자, fragment 3이라고 하는 자, 자바 소스 파일을 만듭니다. 자, fragment 2.java에서는 자, xml 레이아웃을 자, r.layout.fragment 2로 지정하고요. 프래그먼트 3에서는 XML 레이아웃을 r.layout.fragment 3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세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프래그먼트 1, 2, 3이 다 만들어진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자, 여기서 필요한 곳에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화면에 보여주려면 자, XML 레이아웃에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메인 액티비티 메인 안에. 그 다음에 소스 파일에서 추가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탭 버튼을 누를 때 다른 프래그먼트가 보이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그냥 여기 안에서 코드 안에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프래그먼트를 자, 만들어서 변수에 먼저 할당을 할 수 있도록 해보죠. 자, 프래그먼트 1,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1이라고 하는 변수 선언을 하고요. 자, 프래그먼트 2도 마찬가지로 변수 선언을 해줍니다. 자, 프래그먼트 3, 자, 프래그먼트 3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onCreate 안에서 자, 거기에 프래그먼트 객체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프래그먼트 1이라고 하는 거는 new 프래그먼트 1.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2라고 하는 거는 new 프래그먼트 2. 자, 프래그먼트 3이라고 하는 거는 new 프래그먼트 3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개의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진 거고요. 자, 프래그먼트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프래그먼트를 화면에 먼저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소스 코드에서 프래그먼트를 보여주려면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죠.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담당을 하니까. 자, 그러면 get support fragment manager 참조를 한 다음에 프래그먼트 매니저는 트랜잭션을 사용하니까 begin 트랜잭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add라고 해서 또는 replace를 하셔도 되죠. 자, onCreate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add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게 r.id.container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activity main.xml 레이아웃을 잡을 때 내용이 들어갈 그 공간이 되겠죠. 거기다가 fragment 1이라고 하는 거를 add를 시켜주고요. 마지막에 commit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프래그먼트가 화면이 뜨면 그 프레임 레이아웃을 잡은 그 공간 안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줬는데요. 우리가 set content view라고 해서 activity main.xml을 인플레이션에서 액티비티에 붙여준 다음에 우리가 한두 가지 설정을 해줍니다. 일단은 처음에 뭐냐 하면 자, find view by id로 해서 r.id.toolbar라고 하는 툴바를 찾아줍니다. 자, 그러면 툴바라고 하는 타입으로 참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참조를 하고요. 자, 툴바는 자, Alt Enter 키를 치면 이렇게 서포트 패키지 밑에 있는 걸 쓸 거냐 그냥을 쓸 거냐 합니다. 자, 서포트 패키지 밑에 있는 걸 우리가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set support action bar라고 해서 이 툴바를 설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툴바가 액션바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이 용어가 좀 안 맞는 느낌은 들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 만든 툴바를 이렇게 해야 액션바로 얘가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책에 있는 대로 만약에 타이틀을 안 보이게 하고 여러분이 만든 툴바, XML 안에 툴바 안에다가 텍스트를 넣었다라고 하면 두 줄을 더 추가를 해서
자, 원래 보여야 될 타이틀이 안 보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요것만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ML 레이아웃에서 만든 툴바를 설정한 게 되고요. 자, 이제 탭을 구성을 해볼 겁니다. 탭을, 자, 이 밑에서 한번 구성을 해봅니다. 잠깐 쉬었다가, 자, 우리 이제 이 밑에다가 탭 버튼을 추가하고, 탭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만든 프래그먼트가 바뀌면서 보여주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